안철상 처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이 아니고 그냥 소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고 민주주의의 필요 조건이다. 그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법치고 민주주의가 다 없어집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출직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고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탄핵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만 비선출직인 사법부가, 또 여기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부입니다. 여기서 사법농단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어떻게 선거로 바꿀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경우에 처하게 되고요. 아마 우리 헌법 제정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예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번부터 계속 사법부가 피동적으로 압수수색 당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압수수색에 중할 정도로 철저하고 처절한 임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위해 가지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부디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이 대한민국에 아들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법원이고 작은 아들은 검찰인데 작은 아들은 맨날 뭐 저 사고 치고 어디 가지고 뭐 뺀질거리고 그래서 걱정거리였고, 큰 아들 법원은 참 듬직하고 사고도 안 치고 말도 잘 듣고 번듯한 회사 다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박에 마약에 오만까지 다 해요. 이 가면 이게 누구 믿고 살아? 큰 아들 믿고 살아야 되나? 작은 아들? 그만큼 저 법무장관 계시지만은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대한민국에 미치는 악영향은 훨씬 더 크다. 그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애정어린 말씀을 올립니다. 법제처장님 계속 그냥 계셔가지고, 예. 의원 입법 지원 업무 관련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보니까 의원 입법, 의원이 이제 법안을 발의하면은 네. 관계기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안 거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서로 이견을 가질 수가 있어서 법제처가 나서가지고 정부 입법에 거의 준하게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견을 조정하라.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1년에 한 3천만 원 뭐 이래요. 네. 굉장히 적어요. 네. 이거 가지고 뭐 애초부터 별로 이런 일은 할 마음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3천만 원 가지고 1년에 의원 입법이 몇 건인데 네. 그 관계기관 이견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저희도 그 의원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견 조정하려면은 1년 내내 그 많은 의원 입법에 대해서 그 많은 부처들 이견 조정하는데 1년에 3천만 원 가지고 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또 실제 집행률을 보면 70%대입니다. 70%대고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가지고 법제처가 검토 의견을 송부한 것이 지금까지 총 해서 9건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것 중에. 근데 그 9건도 법제처가 먼저 나서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법사위 입법조사관이 하다가 이게 제대로 저 소관 상임위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이 취합이 안 돼서 시간은 없고 해가지고 법제처에다 의뢰했을 때 수동적으로 하신 게 이게 답니다. 즉 적극적으로 네. 법제처가 나서서 네. 그 의견을 수렴하신 거는 한 건도 없다. 저는 그렇게 네, 지금 보고 저희가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그 국회에서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먼저 이제 법제처 이름으로 내는 것에 있어서는 입법권 침해라는 말씀을 들을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요즘에 아닙니다, 의해서 아닙니다. 하는 부분이 그건 있어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예, 저희가 소관 부처를 통해서 의견을 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했고 저희 이름으로 내는 것에 있어서 결국은 이러니까 네. 저 타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부처 간 이견이 조정 안 된 상태로 우리 법사위로 오게 되고요. 법사위 와서 부처가 딴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체계 작구상에 문제 있는 거 수정하는 거에 그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법사위 월권이 나오고 상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법무장관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서. 징계부과금 있죠? 네네. 예. 아, 이거 너무 수납이 안 된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금액이 늘어난 해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건의 금액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지급 징수를 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당사자가. 그래서 그게 미납률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되게. 현재 지금 한 20%대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저 소관 공무원이 뭐 금품 수수 뇌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집행이 불능해요? 왜요? 그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1,000억 곱하기 5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그 사건이 좀 근데 예산 대비는 20%인데 네네.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는 10%가 안 넘어요. 네네. 곱하기 5를 하더라도 그러면 20%는 돼야지. 10%가 안 되고 작년 같으면 5.5%입니다. 네네. 그러면 원금에 5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금의 반도지금 수납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